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 물리적인 양을 의미하고, 이러한 연속적인 값을 취급하는 시스템을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값들이 이러한 아날로그 값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아날로그 값의 예로서는 무게, 길이, 압력, 부피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값들은 어떤 끊겨지는 디지털 값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만큼 데이터량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날로그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이런 시스템에 반해서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는 0과 1의 값으로 변환되어져 있는 이제 값들로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런 0과 1에 대한 것은 on, off, false, true, low, high 이런 값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양에 대한 것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크기의 값도 임의의 시점에서 보면 이 값이 0과 1이 아닌 임의의 값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번째의 값은 시간에 따라서 0 또는 1 이렇게 로우, 하이의 값을 갖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의 시스템은 아날로그, 이 두 번째의 그림은 디지털의 그림을 나타냈다, 신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시스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칩은 이제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 놔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계는 이 아날로그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연속된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값들에 대한 연속된 값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중간 이런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의 값들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값으로 디지털의 숫자로 바꿔주는 AD 컨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한 후에 처리하고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값으로 디지털 투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한 상태에서 실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시스템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시스템에서 많이 처리를 하는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AD 컨버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디지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값을,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세계의 숫자로, 아날로그의 형태의 신호로 바꿔주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값들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값은 이렇게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물리적인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을 얼마나 조밀하게 내가 얼마나 자주 그 디지털 값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자주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확인해서 값을 변환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예,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이 샘플링을 통해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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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 대한 값을 여기 높이 값으로, 높이의 값 0에서 7까지 있는 값으로 우리가 숫자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값에 대한 것들을 이 디지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이 디지털 값에 대한 것을 디지털 시스템에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숫자 값을 가져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다 처리한 요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 해당하는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되면 특정한 타이밍에는 0, 그리고 4, 3, 여기는 2죠. 2, 3, 6, 3의 값을 요 옆에 있는 시스템이 이제 즉시 출력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디지털 값으로 받아서 이제 처리가 되는 상태가 됐겠죠. 이제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하는 DA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빛 또는 소리 등과 같은 물리적인 이제 양에 대한 것들로 아날로그 값들로 다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그림, 아날로그 값을 실제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센서이고요. 그리고 센서에서 입력된 값을 양자화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것은 AD 컨버터. 그리고 이제 실제 입력 범위는 이 AD 컨버터가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센서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인 0에서 몇 볼트 이렇게 정해져서 X볼트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출력에 대한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Y축 0에서 7까지 있으면 이것은 2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3비트, 3비트로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조밀하게 내가 입력받고 싶으면 8, 10, 12, 16 등등의 출력 비트에 대한 것을 좀 더 조밀하게 받게 되면 더 원본하고 같은 정도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하는 주파수는 얼마나 조밀하게, 얼마나 자주 그 해당하는 값들을 변환해서 사용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그래프 해당하는 부분에서 점을 얼마나 자주 받아들일 거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AC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아날로그의 전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에 대한 범위를 이 해당하는 그 해상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똑같이 원본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일 거냐, 출력할 거냐는 이 출력되는 이 비트 수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그 변환 속도에 따라서 우리 출력될 때 아주 조밀하게 출력을 하게 되면
원본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력에 대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아들이는 이 장치는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을 위해서 여러 개의 입력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력 소스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AD 컨버터는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어느 것을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기 셀렉트 신호를 통해서 나는 0번을 선택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이 연결돼서 ID 변환, 이제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 값으로 변환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거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셀렉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뭐 내가 세 번째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다른 것은 연결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세 번째가 연결이 돼서 AD 변환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포트가 하나의 아날로그 컨버터에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날로그 입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메가 328 ADC는 6개의 입력을 갖고 있는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입력이 한 개의 AD 컨버터에 연결돼서 출력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그 0에서 1023까지 2의 10승 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밀하게 1023까지의 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에 대한 것을 10비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숫자에 대한 것이 0에서 1023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요 한 칸의 간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5V 기준 전압을 입력해서 기준 전압이 들어갈 때 이걸 1024로 나누면 하나의 간격은 4.88mV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전압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AVCC라고 하는 값은 어느 정도의 전압까지를 우리가 변환할 거냐, 0에서 뭐 5V냐, 여기 레퍼런스 전압이, 외부 전압이 1.1V면 0에서 1.1V까지를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느 정도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F 같은 경우는 외부 이제 아날로그 입력 기준 전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 AVCC의 전압, 기본 입력 전압의 범위를 전체를 이렇게 AD 변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트메가 328의 ADC 변환을 위한 회로이고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회로를 가지고 어떤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가지고 동작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입력 전압을 선택하는 1.1V 내부 전압 사용할 것인지, 아날로그 VCC 전압을 사용할 것인지, 외부 입력 전압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회로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것을 여러 채널 중에 어떤 채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동작,
그리고 이제 AD 컨버전을 하는 로직으로 해당하는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이렇게 입력을 선택해주는 MUX가 있습니다. 컨버전 로직에서는 이제 컨버전이 완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속도로 컨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그 클럭을 설정하는 샘플링 속도를 설정하는 그런 로직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AD에 대한 것을 시작해라, 그리고 AD가 완료됐다 라고 하는 것을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ADC 컨트롤러 로직을 통해서 이제 다 변환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이 변환된 값을 쓰는 ADC에 대한 결과가 저장되는 이 ADC 데이터 레지스터, ADCH, ADCL 이 두 개의 16비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 MUX 설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4비트를 활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MUX의 몇 번째 것을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는 비트들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기존 전압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비트들로 여기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의 레퍼런스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 두 개의 비트를 0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 AVCC를 외부에 레퍼런스 말고 아날로그를 동작시키는 전압을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 0과 2를 사용하고, 이거는 예약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내부의 1.1V를 기준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1, 2를 여기에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쪽에 나왔던 MUX 선택 비트들을 나타낸 부분이고, 여기 00부터 11까지 해당하는 MUX에 대한 사용 방법을 나타낸 거고, 다른 부분은 예약 부분으로 이미 설정되어져 있는 값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ADC 상태 레지스터 A 부분을 설정하는 레지스터이고요. 이 ADC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는 비트, 그리고 ADC에 대한 것을 변환 시작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비트,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ADC를 오토 트리거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ADC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설정하기 위한 비트 부분입니다. ADC 상태 레지스터 A 부분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 ADC에 대한 인터럽트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는 비트로 이 부분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터럽트가 걸려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ADC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 클럭하고 인풋 클럭 간에 우리 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프리스케일을 2 또는 여기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설정할지의 결정에 따라서 여기 있는 비트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DC가 다 된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로우, 하이 비트, 이제 ADC 된 결과가 저장되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 있는 두 개의 레지스터가 결과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을 불러다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D 컨버터 예제입니다. 먼저 통신 부분을 설정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통신 활성화했고요. 그리고 ADBux 부분 레지스터에 레퍼런스 S0를 1로 설정해서 아날로그 VCC 값 입력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범위로 해서 AD 변환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그 출력 결과에 대한 것을 이 옵셋에 대한 것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ADC 이니블 하고 스케일을 128로 프리스케일을 설정하게끔 여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A에 대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0번 AE0 입력 부분을 수신 AD 번호를 하기 위해서 0을 입력해서 MUX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0번째 채널 선택이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ADC 변환 시작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했고 이 AD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는 루틴을 실행하고 AD가 완료되면 ADC 결과를 10비트를 이쪽에 전달해서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 아두이노 AVR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ADC라고 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0비트 그리고 이제 변환 속도는 13마이크로에서 26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로 이제 아주 빠르게 변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 해상도가 여기 10비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10비트로 1초당 15,000번 정도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안에 입력으로 아두이노 328에서는 6개의 입력이 가능하다.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6개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안에 칩이 있는데 이 칩 안에서 내부적으로 6개의 먹스를 입력을 가지고 먹스를 사용해서 AD 컨버터가 가능하다. 여기는 VCC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보통 0에서 5V가 이 전격으로 이 칩에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AD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5V 입력까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가 완료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것까지 지원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아두이노 보드 AT328에는 6채널의 10비트 해상도를 가지고 AD 컨버터가 있다. 그리고 아날로그 채널은 0에서 5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는
6개이지만 실제로는 AD 컴퓨터 하나 붙어 있어서 앞에 먹스가 붙어서 6개의 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셀렉터가 있어서 실제는 아두이노 AD 한 다음에 레지스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T이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에 표시될 수 있는 값은 10개의 출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10비트 출력 00000 해서 이렇게 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오면 0, 그 다음에 해당하는 높이에 따른 값이 1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해당하는 이제 전압을 아두이노 이 보드는 0에서 5V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최대값 5V를 1024로 나누게 되면 4.9mV 정도의 단위로 세분화해서 해당하는 것을 이 입력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전까지는 하드웨어를 살펴봤는데 실제 아두이노 보드 안에서 이제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우리가 읽어올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레퍼런스,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 여기 3개의 명령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두이노 CC 레퍼런스의 아날로그 파트,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것을 찾아보시면 이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우리 아두이노 CC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레퍼런스는 참조, 기준 전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함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는 5V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 중에서도 3.3V를 이제 3.3V의 입력을 사용하는 보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그러나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같은 경우는 5V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적으로 인터널이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에다가 인터널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입력 전압이 최대가 1.1V가 이제 되도록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른 보드들 아두이노 메가나 이렇게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는 기준 전압이 1.1 또는 2.56V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외부에다가 이제 A 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에다 0에서 5V까지를 인가해서 기준 전압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익스터널이라고 아날로그 레퍼런스 부분에다가 설정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날로그 리드 부분인데요. 아날로그 리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핀에 여기 핀 번호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문법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읽고 싶은 A의 0부터 A의 5번까지가 이제 입력이 되겠죠. 6개. 그래서 6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입력 받을까?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미니는 8개의 먹스를 사용해서 입력 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아두이노 메가 보드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내장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AD 포트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아두이노 보드들의 이제 스펙을 보고 그 스펙에 맞는 이제 아두이노 개수를 확인하고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0에서 1023까지 10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변환 시간은 뭐 100 마이크로초 이제
최대 일주에 10,000번의 샘플링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100 마이크로 초인 경우에 이 정도고요. 최대 속도가 3에서 몇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네, 260 마이크로 세컨드였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변환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변환을 하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0에서 5, 아두이노 우노죠. 미니 같은 경우 0에서 7번, 메가는 0에서 15번 핀을 이제 AD 컨버터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시리얼 통신 부분인데요. 시리얼 통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해당하는 시리얼 통신에 대한 부분은 프린트F,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트F는 프린트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포맷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는 begin, print, println을 사용해서 줄바꿈이 있는 경우에는 println,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rint라고 해서 그 안에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들을 입력해주면 PC에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을 이제 입력하거나 출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이 값에 대한 것을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모니터도 없고 키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전에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이 아두이노의 내부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부분 중에 시리얼 모니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맨 위에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시리얼 모니터이고요. 시리얼 모니터를 누르면 이 아두이노의 USB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 내부의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레지스터에 대한 것들은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모니터는 우리 PC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제 GUI를 활용해서 이 밑에 부분에 내가 통신 속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설정하고 사용을 하시면 오픈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이 입력 창을 통해서 이제 상대편, 다시 말해서 아두이노 보드로 내가 입력하는 이 값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받은 값들은 여기에 시리얼 모니터 형태로 계속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에 대한 것을 지우려고 하면 이제 출력 지우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에서도 이 통신 속도, 시리얼 모니터에 대응하는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리얼 begin 하면서 통신 속도를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설정하면 시리얼 직렬 통신은 완성이 되고요. 이 직렬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리얼 모니터 전송할 때는 프린트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올 때는 시리얼 리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쪽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직렬 통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날로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부분, 아날로그 리드를 실습을 하기 위해서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두 개의 여기 요 핀을 돌리면 내부적으로 쫙 0에서 5V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이제 요 핸들을 돌리면 저항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함에 따라서 중간에 출력되는 A0의 출력이 0V에서 5V까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V라고 되어져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도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띄어서 여기 A0라고 하는 곳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전압 0에서 5V까지가 가변되는 요 값이 A0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아날로그 0에서 5V의 값이 0에서 1023의 숫자로 우리가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AD 컨버팅 된 값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구성한 부분이고요. 이 볼륨을 돌리게 되면 여기 아날로그 부분의 값이 0에서 1023까지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통신에 대한 것을 일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신 속도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입력으로 설정하겠다라고 A0를 인풋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주지 않아도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아날로그 핀의 AD 값을 그대로 읽어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하는 값을 저장한 이후에 저장 값을 시리얼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도록 시리얼 모니터의 입력 부분인데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 부분을 이 함수의 코드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직렬통신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023까지 값이 시리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0V, 이쪽으로 가면 5V 부분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23이겠죠. 그 값이 쭉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